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째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7명이 발생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한 전주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투기나 법 위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59명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읍과 고창, 순창 등 전북 지역에서 복분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봄철 이상 기온에 따른 냉해로 수확량이 감소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전북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8월 6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9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명, 남원 2명, 군산과 해외 입국이 각 1명입니다. 전주 2명과 군산 1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또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전주 거주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원에서는 모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전북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북도는 6월 21일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을 둔 도민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8월 6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원금은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투기나 법 위반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명기 기자, 경찰이 익산 갑선거구에 김수홍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수홍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에 내사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조만간 김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앞서 자신과 가족 명의로 군산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기영 전북도 의원도 검찰에 송치됐고요. 최운열 도의원도 구안 일대 농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도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경찰은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주변 땅을 사들인 간부 공무원 A씨 등을 최근 소환해 투기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정황들이 도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좀 안타깝습니다. 경찰 측의 발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전북경찰청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26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한 결과 59명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분양권 등을 불법 전매한 건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불법 변경이 19명,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 매입한 건이 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은 모두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에 들어선 카페 근처에 국비와 지방비 수억여 원이 투입돼 사방공사가 진행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순창군 등에 따르면 전직 순창군 부군수인 A씨의 아내가 소유한 채계산 출렁다리 한 카페 뒤편으로 700여 미터 길이의 배수로 등 사방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방시설인 이 구조물은 지난 2019년 1월 순창군이 사업을 신청해 국비 2억 2천만 원과 지방비 9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유지 사방공사가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공사 신청과 허가 또 시행 시점이 A씨가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과 고창, 순창 등 전북 지역에서 복분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봄철 이상 기온에 따른 냉해로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복흥면 일대 복분자 재배 농장입니다. 잘 익은 복분자 열매를 따는 농민들의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봄철 냉해로 복분자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톤 이상은 따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다 죽어가지고 있는 것도 죽어가지고 따면 뭐 100kg나 나오겠나요? 4분의 1이 아니라 뭐 이건 5분의 1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수확량이. 지금도 계속 이제 막 풍성해져가지고 순도 지금쯤에는 딸 때쯤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안 보일 정도 돼야 돼요. 잘랐을 때 이제 순은 올라가라고. 근데 자를 것도 없어요 지금. 지난 겨울 강추위에 올 봄에는 늦서리까지 내리면서 나무와 꽃눈의 대부분이 얼어 고사됐습니다. 복분자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지만 올해 냉해 피해를 입어 상당수 나무들이 보시는 것처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복분자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올랐습니다. 저희 농협에서 뭐 지원해 준다 해야 뭐 그 좀 조금 약이나 뭐 이런 것 좀 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많이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중앙정부에서 이거 쳐다봐 가지고 이걸 지원해 줘야지. 농민들이 이게 이렇게 1년 농사를 이게 다 망쳐놨으니 이걸 어찌 하는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지금 행정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올가을 수확을 앞둔 오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냉해로 열매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순창 지역 또 다른 특산품인 오미자 생산량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철을 맞은 복분자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이지만 냉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인 수박, 또 복분자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고창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축제는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 생중계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품질 좋은 고창 수박과 복분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출하를 앞둔 수박이 줄지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수박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올해 고창에선 875농가 1000헥타르 면적에서 수박이 생산됩니다. 고창 수박은 복분자와 함께 10년 이상 국가 브랜드 대상에 선정될 만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박과 복분자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고창에서 매년 열렸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축제가 진행됩니다. 고품질 고창 농산물과 고창의 통합 브랜드인 노플 고창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온 오프 투 트랙으로 이번 축제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으로 이뤄졌던 기존 축제 규모를 축소한 대신 온라인을 통한 행사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생방송으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복분자와 수박을 스마트폰을 통해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복분자와 수박 요리 경연 대회도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고창 농산물 유통센터에 마련된 승차 구매 판매장에서도 수박과 복분자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창 복분자, 고창 수박 최고 명품이죠. 고창 수박과 복분자를 테마로 하는 고창 복분자 수박 축제가 열립니다.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열리므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는 18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는 오는 2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도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4일까지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전남, 경북 16개 시군, 경남 9개 군, 강원 15개 시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또 경남 창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시범 적용을 유지합니다. 이후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준비와 적응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스포츠와 공연 등 문화활동의 입장 허용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이 2단계 지역은 10%에서 30%까지,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되고요.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기본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최대 4,0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또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는 건 아니겠죠. 모두가 원하는 자유로운 일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모인다면 일상 회복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산림 분야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에 국비 110억 원, 지방비 1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기사입니다. 전북도는 올해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작년 대비 180% 증가한 국비 11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에 미세먼지 차단 숲 15곳, 생활 밀착형 숲 1곳, 자녀 안심 그린 숲 3곳을 조성한다는 건데요. 우선 미세먼지 차단 숲은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변 등 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의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차단 흡착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전주시 포함 11개 시군에 총 사업비 211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활 밀착형 숲 조성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외 정원을 조성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수군청 옥상에 5억 원을 투자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녀 안심 그린 숲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띠녹지 조성 사업으로 익산 영만초교와 김제 검산초교, 부안 동초교 등에 5억 원을 투자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인데요.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생활 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없는 청정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심 녹색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지역별로 대표 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심 산골 나물산업 육성 사업은 전북도가 14개의 시군의 농가와 환경을 고려해 8년 동안 300억 원을 들여 대표 나무를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전북도는 시군별 나물 생산 기반과 가공 시설을 구축하고 유통과 홍보도 함께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북도는 첫 나물로 진안군의 머위나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한 구직 사이트에서 9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대상 기업 중 51% 정도만 백신 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도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내놓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선 백신 휴가는 다른 나라 얘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백신 휴가가 또 하나의 양극화 원인이 돼버린 셈입니다. 백신 휴가 사각지대에는 단기 계약 종사자들도 있는데요. 백신 휴가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